자, 13번 문제 봅시다. 5월 20일 출제된 문제 13번. 다음 중 기업 업무 추진비와 기부금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2024년 사업연도에 접대를 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산한 기업 업무 추진비는 2024년 사업연도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본다. 맞죠? 여러분, 접대비는 무슨 주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발생주의 원칙이에요. 돈이 지출이 된 시점이 아니라 결제가 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에 결제가 됐으니까 2024년도에 접대비를 보겠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2024년도에 기부하기로 약정을 하고 2025년도에 지출된 기부금은 2025년 사업연대 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은 무슨 주의라고 그랬을까? 현금주의라고 그랬어요. 기부금이 현금주의. 그러니까 기부금이 실제 지출된 연도에 기부금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맞죠? 2024년도에 약정했다. 이거 보통 어음기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의미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현물로 기부한 특례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맞죠? 현물 기부금 중에서 특례 기부금은 장부가액이라고 그랬고요. 동그라미 4번에 현물 접대비랑 현물 접대비랑 일반 기부금,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기타 기부금. 이렇게 세 가지는 여기 봐봐. 현물 접대비, 일반 기부금, 기타 기부금, 이렇게 세 가지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4번에 틀렸습니다. 특례 기부금만 뭘로 단다라고 그랬어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14번. 송금불 산입 대상인 지급이자와 이에 대한 소득 처분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원천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원천세는 원래는 기타 사회 유출인데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예요? 대표자 상여라고 합니다. 대표자 상여. 그 다음에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 상당액도 역시 마찬가지 대표자 상여가 되는 거고요. 그 옆에다 써볼래? 소득처분 옆에다가 구분 옆에 소득처분 입자, 소득처분 옆에 원천세 이렇게 써봐요. 원천세. 아니 위에 구분 옆에 소득처분이라는 글자가 있고 소득처분이라는 글자 옆에 원천세라고 쓴 다음에 밑줄 한 줄 긋고 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대표자 상여적 이치. 근데 원천세는 뭘까?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원천세는 기타 사회 유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일반적인 소득 처분은 대표자 상여인데 원천세가 있으면 기타 사회 유출이란 얘기예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비실명 채권이자도 역시 마찬가지 대표자 상여입니다. 그런데 원천세는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원천세는 기타 사회 유출. 자, 동그라미 3번에 건설자금 이자는 뭘까요? 유보 발생이죠. 유보. 건설자금 이자는 유보.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건설자금 이자에서는 원천세가 존재하지 않죠. 원천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X. 원천세에서는 X. 원천세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야. X. 그리고 정상적인 소득 처분이 기타 사회 유출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유보가 되는 겁니다. 3번이 틀렸어요. 4번에 업무무관 자산 이자도 기타 사회 유출 맞습니다. 원천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랑 비실명 채권이자만 원천세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마지막 정리.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대표자 상여. 단 원천세는 뭐라고요? 기타 사회 유출. 비실명 채권이자 대표자 상여. 단 원천세는 기타 사회 유출. 건설자금이자 유보. 원천세 존재하지 않습니다. 업무무관 자산이자 기타 사회 유출. 원천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계산할 때는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잔액을 밑줄 쳐주세요.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잔액. 거기까지 밑줄 쭉 쳤어?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잔액 밑줄 쳤죠? 이게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이렇게 써놓으세요.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썼어요? 다른 건 다 설정액이랑 비교하는데 대손충당금만큼은 뭐랑 비교를 하는 거라고 그랬지? 기말잔액과 비교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말 잔액과 한도액을 비교해서 계산하는 거 맞아요. 상법, 민법, 어원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신고 조정 사항이다. 다른 건 다 결산 조정이에요. 파산, 사망, 실종, 부득이할 경우가 모든 게 다 결산 조정 반드시 분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제 설명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치? 소멸시효 완성 무슨 조정? 신고 조정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소멸시효 완성만 신고 조정이야. 자, 이번은 틀렸고요.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할인어음은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아니다. 여러분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할인어음 이거 여러분들 전산회계에서 이런 분개 하지 않았어?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할인하고 보통예금하다. 대변에 받으러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보통예금 이런 분개 해본 적 있죠? 그쵸?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돈을 받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충당금을 설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대손 충당금 설정한도는 설정 대상 채권 금액의 1%와 대손 실적률 중 큰 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맞죠? 1%와 뭐라고 그래서 대손 실적률 중 큰 비율이라고 그랬습니다. 16번. 자, 우리 준비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법인세법상 준비금, 그 다음에 또 뭐 있다고 그랬어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자, 동그라미 1번에 책임준비금, 동그라미 2번에 비상위험 준비금. 비상위험 준비금 밑에 하나 더 뭐 쓸래? 해약 환급금 준비금. 비상위험 준비금 밑에 하나 더 쓰세요. 해약 환급금 준비금. 이렇게 세 가지가 어느 회사 관련된 거라고요? 보험회사 관련된 거라고 했어요. 보험회사 관련된 거. 지금 불러준 세 가지가 보험회사 관련된 거고요. 4번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뭐 관련된 거라고 그랬을까? 비영리법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비영리법인. 그래서 1번, 3번, 4번 이렇게 세 가지의 해약 환급금 준비금까지가 법인세법상 준비금이고요. 그 외의 것은 모두 뭐라고 했죠?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이다. 그래서 2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이에요. 암기하세요. 책임준비금, 비상위험 준비금, 그 다음에 해약 환급금 준비금, 그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요 딱 네 가지만 법인세법상 준비금이고 그 외의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이에요. 17번. 자, 다음 쪽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밑줄 쳐볼까? 부당행위 계산 조건이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부당행위의 기본적인 조건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두 번째는 법인세 부담이 부당하게 조세 부담이 그러니까 부당하게 감소되었을 것. 세 번째 법률적 하자와는 무관하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고가매입 그 다음에 저가양도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가지기금 인정이자 이런 것들이 부당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고가매입, 저가양도, 가지기금 인정이자. 자, 여기에서 저가양도는 여러분 여기 볼래? 저가양도는 싸게 저가양도가 아니라 저가매입은 싸게 사오는 거죠. 저가매입은 싸게 사오는 거니까 부당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가매입은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단 뭐가 나와야 돼? 저가매입은 부당행위가 아니야. 그래서 세무조정이 없어요. 근데 단 특수관계자인 개인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다른 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무조건 개인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 시에는 입금 산입한다.
입금산입 유보입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리해 주시고. 자, 그래서 17번 문제 부당이익 계산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산은 시가보다 높게 매입했어요. 고가 매입이죠. 부당이익이네. 뭐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무수익 자산을 매입했어요. 부당이익이죠. 무수익 자산이 뭐야? 쓸데없는 자산을 매입했다는 얘기죠. 그쵸? 수익 창출도 못하는 그런 자산을 사왔습니다. 부당이익이죠. 증자 합병, 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감자를 통해서 이익을 분여받은 것 역시 마찬가지 부당이익입니다. 금전이나 기타 자산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이나 요율로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을 때 이거는 회사에 유리한 거잖아요, 그지?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오거나 한 거는 회사에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18번 문제를 보시면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제가 그냥 그 순서대로 쭉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단기순이익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되겠다. 단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송금부산입 어떻게 해주시면 되죠? 더해주시면 되죠. 더해주시고 송금산입, 입금부산입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그럼 각사없는도 소득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따지면. 자, 다시 한번 단기순이익 플러스 입금산입 마이너스 송금산입 거기까지 따지면은 각사없는도 소득금액이 나오고, 각사없는도 소득금액에서 뭐 빼주면 될까? 이월계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빼주시면은 과세표준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얼마로 계산이 되는 과세표준이? 2억 6,500만원. 자, 한 단계 더 가보자.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과세표준. 지금 현재 과세표준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억 6,500만원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2억까지는 같이 2억까지는 몇 퍼센트? 9%죠. 이고 18. 1,800만원이고요. 2억 추가된 게 얼마니? 6,500만원이죠. 6,500만원 곱하기 19% 하면 얼마 나올까? 얼마 나올까요? 빨리 계산 한번 해볼래? 1235만원? 네. 1235만원. 요렇게 는 하면 두 개 더해주시면 얼마죠? 3,035만원. 3,035만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산출세액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3,035만원이다. 2억까지가 몇 프로? 9%. 1,800. 6,500만원 곱하기 19% 하면은 1,235만원. 두 개 뒤에서 산출세액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어차피 과세표준을 물었으니까 그냥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시면 산출세액 구하는 문제가 나와 있네.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3일에 단기 결산서상 단기순이익은 2억 원이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단기순이익 2억 원에다가 단기순이익이 2억 원이에요. 단기순이익이 2억 원. 자, 여기다 플러스 입금산입이라고 그랬어요. 플러스 입금산입 마이너스 송금산입은, 자, 입금산입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5천만원. 송금산입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여기 5천만원, 2천만원. 기부금이 없으면, 다시 뭐가 없으면? 기부금이 없으면 그냥 각사없는도 소득금액이라고 쓰면 돼. 각사없는도 소득금액은 2억 3천만원 나오죠. 마이너스 2월 결손금, 마이너스 2월 결손금, 마이너스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 마이너스 소득공제, 마이너스 소득공제 이렇게 해주시면 과세표준이 계산이 돼요. 과세표준. 자, 2월 결손금이 두 가지가 나와 있지. 회계상 결손금은 필요가 없다. 세무상 결손금, 여기 잠깐만. 회계상 결손금은 얘가 적자인 게 회계상 결손금이야. 필요 없어요. 얘가 세무상 결손금이야.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자, 다시 한번. 얘가 마이너스가 나온 게 뭐라고요? 회계상 결손금.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라고요? 세무상 결손금. 여기에 결손금은 세무상 결손금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쓸까? 이 봐요. 2009년 이전분은 몇 년간 2월 된다고 그랬어요? 5년간 2월이 된다고 그랬죠. 5년간 2월. 자, 2009년부터 2019년은 몇 년? 10년간 2월이 되고요. 2020년부터 몇 년? 15년간 2월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 봐봐.
지금이 몇 년도예요? 지금 이 문제상으로 2024년이지. 지금 이 문제상으로 2024년이고요. 2012년도에 발생한 거 패스. 왜? 플러스 10년 하면 2022년도에 끝났잖아. 맞아요? 다시 한번 2012년도 거는 여기에 속하는 거지, 그치? 10년간 이걸 된단 말이에요. 플러스 10년 하면 2022년도에 끝났으니까 패스고요. 2013년도 거 플러스 10년이면 2023년도에 끝났지, 그치? 패스. 2014년은 플러스 10년이니까 2024년이지. 요번에 써먹을 수 있네. 그러면 두 개 더해주면 되죠. 2014년 거 400에 2019년 거 500에 두 개 더해주면 얼마죠? 900만 원이죠. 여기 900만 원이 들어가요. 9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00 이렇게 00. 자, 그러면 2억 3천에서 900만 원 빼주면 얼마죠? 2억 2천 100만 원이지. 맞니? 곱하기 세율.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하시면 산출수익이 나오죠. 계산 한번 해볼까? 조금 전처럼. 자, 2억 2,100만 원 중에서 2억까지가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9%. 이거는 18,800만 원. 2억 초과된 게 2,100만 원이죠? 2,100만 원 곱하기 19%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399만 원. 399만 원.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399만 원. 두 개 더해주시면은 2,199만 원. 산출세액은 2,199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산출세액은 2,199만 원. 4번이 답이 되죠. 20번 문제 보시면 옳은 것을 물었어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 3월 이내 내는 거죠. 일반적인 사업년도 종료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3월 31일이잖아. 맞아요? 3월 31일.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할 때 필수적인 첨부 서류에 뭐 있다고 그랬을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말고 시산표 안 들어가요. 시산표는 안 들어가고요. 뭐가 들어가야 되지?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또 하나 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세무조정계산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필수적인 첨부 서류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말고 합계산의 시산표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하고 세무조정계산서가 들어가는 거야. 3번.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과세표준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신고 안 하면 세무서에서 알아 몰라? 몰라요. 세무서에서 알게 뭐야? 적자가 났는지, 그죠? 그래서 적자가 났어도 반드시 신고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4번. 각 사업년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범위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연합기간으로 하여 중간연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 봐요. 법인세 과세 기간이 여기 봐요. 법인세 과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돼요. 회사마다 다르게도 돼요. 가장 일반적인 것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종료일로부터 몇 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고요? 3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래서 법인세 시험 문제에서는 3월 31일까지라고 절대 쓸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종료일로부터 몇 월 이내? 3월 이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은 6월 30일까지, 그쵸? 6월 30일까지. 자, 요 중간 내납 종료일로부터 요 날로부터 몇 월 이내 납부를 해줘야 되냐면 얘가 8월 31일까지니까는 2개월 이내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중간 내납은.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자, 어떤 회사는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재무제표 분석할 때 4월 1일부터 몇 월 며칠? 3월 31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1년은. 그러면은 3월 31일로부터 몇 월? 3월 이내란 말이에요. 3월. 그럼 6월 30일까지 법인세를 납부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 달라요.
가장 많은 게 이거야. 그래서 법인세 시험 문제에서는 8월 31일, 3월 30일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서 시험지를 낼 수가 없고요. 종료일로부터라고 그래. 항상 종료일로부터 몇 월 이내? 2개월 이내. 얘는 종료일로부터 몇 월 이내? 3월 이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근데 소득세 과세 기간은 사망했을 때와 출국을 했을 때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이에요. 얘네는 사망했을 때와 출국했을 때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날짜가 지정해서 나와요. 몇 월 며칠까지 납부해야 돼? 5월 31일까지. 5개월이라는 말을 안 써요. 얘네는 5개월이라는 말을 안 쓰고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얘네는 3월 31일이라고 한다고 뭐라고 나온다고요? 3월. 8월 31일이라고 한다고 몇 월이라고 나온다고요? 2개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중간연합 얘네는 6월 30일까지가 중간기간이에요. 그리고 언제 납부하느냐면 11월 30일까지 납부를 하는 거예요. 11월 30일, 7, 8, 9, 10, 11 5개월이란 말 안 나와요. 얘네는 날짜가 지정돼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소득세 시험이랑 법인세 시험의 차이점이에요. 법인세는 회사마다 사업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표현 쓴다 안 쓴다? 이런 날짜 표현이 안 나오고 종료일로부터 3월, 종료일로부터 2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득세는 사망을 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고 출국을 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그걸 제한 나머지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중간연합 11월 30일에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소득세 신고를 언제 한다? 몇 월 며칠? 5월 30일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날짜로 나오는 거다. 이 차이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20번에 옳은 것은 몇 번? 4번이 옳은 거야. 몇 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2개월 이내에 중간연합 신고 납부해야 된다.